이게 아까 처음 이제 전제로 말씀하셨던 게 홍수 피해를 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한 질문이 다 그쪽이라 어떤 질문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4대강 사업을 딱 시작할 때 그 논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보라는 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류 쪽에 뭐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은 상류에 물을 딱 가둬가지고 중류에 물이 더 불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댐 같은 뭐 그런 논리였는데 그게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안 지금 그런가요? 그 기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네. 볼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물을 가둘 수 맞아요.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홍수가 나면은 조금이라도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볼을 만든 이유는 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예. 볼을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려면은 수심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정부의 논리는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네.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가뭄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쓴 예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생각나는 뭐하러 거 있으십니까? 계속 없을걸요. 네. 저도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 가뭄이 되게 심했다는 뉴스는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딱히 해결됐다는 뉴스는 생각해 보니까 예.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옛날부터 문제를 삼았던 게 저희가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틀렸다라고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가뭄이 났다고 하지만은 4대강 사업처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그냥 막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계획이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물을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천 유지용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그 계획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낙동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오더라도 가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그 당시에 정부의 보고서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뭄 피해를 막겠다고 했는데 막상 4대강이랑 예. 가뭄 쪽이랑 크게 상관은 없다. 크게 상관없는 4대강이 거죠. 흐르는 쪽은. 예.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이 부족한 지역은 네.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나.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4대강은 본류거든요. 네. 본류에 물을 모아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갖다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특성 있는 가뭄 특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고 네. 그 지역에 맞는 가뭄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본류에 물만 많이 모아둔다고 이것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정부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네. 물을 좀 많이 모아 놓는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타지도 않을 건데 네. 좀 더 과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비행기를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면은요.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너무 큽니까? 그러면은 뭐 좀 줄여서 네. 아주 좋은 고급차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자기가 타지도 않는 거죠. 바빠서. 일한다고 바빠서 타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언젠가는 타겠지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쏟아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차가 지나면은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차값도 중고차값도 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죠. 세금도 내야 될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가 꼭 탈 때 렌트해서 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물을 모아둬봤자 쓸 데가 없는데. 맞습니다. 네, 쓸 데가 없는데 계속 그냥 어딘가에 쓸 데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걸 모아두면서 세금을 계속 퍼붓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네. 사실은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22조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죠. 네.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22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
재평가해 볼 기회가 있다면은 네.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22조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니멈인 거죠. 네. 22조 들어갔다 하더라도 22조에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보호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건설한 회사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계속 고쳐주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맞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올해가 아닌 2016년까지죠. 보증 기간이 끝나는 보증 거네요. 기간이 끝난 겁니다. 2017년부터는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순수하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필요 없는 물을 모아놓고 그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면은 네. 물을 모아 놓을 거라고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쓸물도 아닌데. 네, 쓸물도 아닌데.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보라는 거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맞습니다. 장치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 이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 막아놓은 거잖아요. 이 네, 강물을 그렇습니다. 막아놓은 네. 시설물인데 예. 이거랑 수심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볼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네. 볼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정한 높이만큼 물이 차고 그것보다 더 많이 흐를 때는 흘러 넘치겠죠. 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곳까지는 물이 차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가 있는 상류 지역은 일정한 물이 고여 있게 되고 네. 그러면은 준설을 해서 깊이를 유지를 시켜주면은 네. 적정한 수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할 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심이 6m 이상이 유지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아, 설계 자체가요. 예. 네.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배가 다녀야 되니까. 왜 그러면 6m를 왜 유지를 해야 되냐? 네. 결국에는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6m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만 봐도 이게 그 대운하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그 당시에 네. 이야기했을 때는 딱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음. 간문이라는 것은 볼을 만들면은 수위가 이렇게 상류로 가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상류가 높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강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래에서 배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가 없죠. 보가 막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맞아요. 통과시켜주는 장치가 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문이었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빼고 나면은 운하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볼을 가지고 있고 준설을 해서 수심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댐도 만들고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도 해가지고 네. 유지관리용수를 가능하면 좀 확보해보자 해가지고 물도 확보해 놓은 거죠. 간문만 만들면 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만 딱 고쳐놓으면은 바로 그냥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간문이 없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간문을 만들 때는 장소를 다 비워 놓은 거죠. 보 옆에다가. 아. 네. 실제로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어져 있다는 거는 거기에는 보가 없고 고수부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거기에는 간문은 불과 뭐 폭이 한 방향으로만 보낼 때는 네. 불과 한 뭐 20m 정도, 20에서 25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겨놓은 게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하만보라든지 네. 이쪽에도 옆에 거의 한 100m 가까이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합천보도 그렇고요. 합천보도 왼쪽에 보면은 또 한 100m 정도, 100m 이상 남아 있고요. 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이 간문을 넣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하 부분인데 아까 홍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 예, 홍수 얘기. 예, 옆으로 빠졌는데 보를 만들어 놓으면은 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에 홍수물을 가두어 둘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헷갈리는데. 보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고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물을 쓰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네네. 이미 고여 있는 물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심 유지를 위해서 네. 물을 가둬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위만큼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비가 오면은 물을 담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예. 저기 밑에서는 더 물을 내려보내면 안 되는데 예. 이미 이 보는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가득 때문에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더 추가로 담고 놓을 있을 곳이 수가 없는 없다. 거죠. 예. 어차피 그냥 흘려 보내야 되는 맞습니다. 물들이 어차피 흘려 보내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라는 것이 네. 완전히 비워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낙동강 같은 경우, 한강 같은 경우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네. 홍수가 날 정도의 비가 오면은 그 정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홍수 저감에 네. 그 공간 자체를
완전히 비워놨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큰 강이기 워낙 때문에 큰 강이기 이 때문에. 강이 범람을 할 정도의 비가 내리면 예. 그 보는 무의미하다. 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는 오히려 홍수를 유발시키는 시설이지 홍수를 관리하는 시설은 절대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발시킨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유발시킨다는 것은 네. 오히려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시설인 거죠. 밑으로 이렇게 쭉쭉 빠져야 이제 뭐 맞습니다. 비가 내려도 홍수가 예. 나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걸 가둬놓고 있는데 가둬놓고 막 물이 오히려 더 또, 불어나는. 예, 이 물이 흐르지 못하게끔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 홍수를 유발하는 시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보호 시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홍수가 저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준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설 때문에 이루어진 예. 일이요? 엄청나게 하천을 많이 판 거죠. 그러니까 수심 6m, 예, 6m를 수심 팠을 6m 때 위해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판 거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6m를 팠기 때문에 네. 홍수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홍수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설계 홍수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설계 홍수량이 흘러갈 때에 하천에 흐르는 수위가 설계 홍수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홍수위가 많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밑을 사실은 팠으니까. 그렇죠. 밑을 팠는데 안 내려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 아까 그 피해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하천들 네.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한강. 이런 유역 전체의 홍수 피해액 중에서 네. 본류에서 발생하는 피해액, 그러니까 본류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뭐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2%에 불과합니다. 2%요? 예, 피해액의 2%에 불과합니다. 98%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천들에서 다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 유역을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굳이 볼을 세워서 오히려 더 홍수 위기를 자초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네. 과거에도 우리나라 쭉 2002년, 2003년 모두 다 포함입니다. 그것은 그때 네네. 아까 홍수 그때 피해액이 엄청 많았던 많이 왔을 때. 그게 다 포함해가지고도 본류에서의 홍수 피해액은 2%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냐면은 본류에서는 그만큼 안전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잘 관리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치수가. 예. 예.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사실은 우리 스스로 네.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제 하천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요. 근데 본류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면 피해가 컸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게 본류의 제방 사업이었습니다. 제방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도 그때 한강 고수부지는 80년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강 고수부지는 80년대고요. 그건 네. 또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88년 올림픽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 외에 한강 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에도 지금 제방들이 다 만들어지고 서울 구간에도요. 네. 서울 위에 이제 남양주 저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제방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홍수량이 흘러가더라도 물이 넘치는 문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안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잘 관리된 하천에다가 있지도 않은 홍수 피해를 막겠다면서 22조 원을 들여서 보호를 짓고 오히려 그 맞습니다. 보호가 홍수에 더 위험하게.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을 가둬놓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잘 견딜 수 있는데 네. 더 안전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모래를 파내는 거죠. 그래서 수위를 더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홍수를 100년 또는 150년 정도의 빈도에도 견딜 수 있는데 네. 200년 빈도에 맞추더라도 홍수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더 큰 비가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은 공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사업을 할 때는 편익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BC 레이쇼라고 하는데 B는 베너핏이고 C는 코스트거든요. 우리가 돈을 100원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윤이 발생하느냐가 정부 정책을 시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안전한데 네. 훨씬 더 안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여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정책과
어긋나는 네, 부분이 다르잖아요. 있는 거죠. 네. 예. 첫 번째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준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홍수를 막는 걸로 했는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계획한 거는 5억 7천만 입방 세제곱미터를 준설을 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5.7억 중에서 4.4억을 4억 4천만 세제곱미터를 네. 낙동강에서 퍼내는 걸로 계획을 잡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준설이라는 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강바닥을 파내는 거죠. 네. 그 양이 뭐 4.4억이면은 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4.4억이면은 폭이 200m고 높이가 10m로 모래를 쌓았을 경우에 네. 폭이 200m고 10m면은 이게 2,000제곱미터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220km를 쌓는 양입니다. 그 엄청난 모래산을 엄청난 거죠. 우리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네. 네. 4억 4천만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모래 양이 폭 200m, 높이 10m에 220km를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양인 거죠. 와, 그럼 낙동강에서 엄청 많이 퍼낸 거네요. 엄청나게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퍼냈기 때문에 네. 홍수위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떨어졌겠죠.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과도하게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물은 건설한 회사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계속 고쳐주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맞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가 아닌 2016년까지죠. 보증 기간이 끝나는 보증 거네요. 기간이 끝난 겁니다. 2017년부터는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순수하게.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필요 없는 물을 모아놓고 그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면은 네. 물을 모아 놓을 거라고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쓸물도 아닌데. 네, 쓸물도 아닌데.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보라는 거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맞습니다. 장치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 이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 막아놓은 거잖아요. 이 네, 강물을 그렇습니다. 막아놓은 네. 시설물인데 예. 이거랑 수심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볼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네. 볼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정한 높이만큼 물이 차고 그것보다 더 많이 흐를 때는 흘러 넘치겠죠. 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곳까지는 물이 차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가 있는 상류 지역은 일정한 물이 고여 있게 되고 네. 그러면은 준설을 해서 깊이를 유지를 시켜주면은 네. 적정한 수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할 때 낙동강 같은 경우 이게 아까 처음 이제 전제로 말씀하셨던 게 홍수 피해를 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한 질문이 다 그쪽이라 어떤 질문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4대강 사업을 딱 시작할 때 그 논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보라는 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류 쪽에 막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은 상류에 물을 딱 가둬가지고 중류에 물이 더 불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댐 같은 뭐 그런 논리였는데 그게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안 지금 그런가요? 그 기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네. 볼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물을 가둘 수 맞아요.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홍수가 나면은 조금이라도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볼을 만든 이유는 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예. 볼을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려면은 수심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정부의 논리는
가뭄이 오더라도 가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그 당시에 정부의 보고서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뭄 피해를 막겠다고 했는데 막상 낙동강 4대강이랑 지역은, 예. 가뭄 쪽이랑 크게 상관은 없다. 크게 상관없는 4대강이 거죠. 흐르는 쪽은. 예.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이 부족한 지역은 네.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이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뭐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나.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4대강은 본류거든요. 네. 본류에 물을 모아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갖다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가뭄 특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고 네. 그 지역에 맞는 가뭄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음. 본류에 물만 많이 모아둔다고 이것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정부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네. 물을 좀 많이 모아 놓는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타지도 않을 건데 네. 좀 더 과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비행기를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면은요.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너무 큽니까? 그러면은 뭐 좀 줄여서 네. 아주 좋은 고급차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자기가 타지도 않는 거죠. 바빠서. 일한다고 바빠서 타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언젠가는 타겠지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쏟아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차가 지나면은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차값도 중고차값도 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죠. 세금도 내야 될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가 꼭 탈 때 렌트해서 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물을 모아둬봤자 쓸데가 없는데. 맞습니다. 네, 쓸데가 없는데 계속 그냥 어딘가에 쓸데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걸 모아두면서 세금을 계속 퍼붓고 있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네. 말씀. 네. 사실은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22조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죠. 네.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22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해 볼 기회가 있다면은 네.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22조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니멈인 거죠. 네. 22조 들어갔다 하더라도 22조에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보호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왔을 때 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네.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가뭄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물을 쓴 예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생각나는 뭐하러 거 있으십니까? 계속 없을걸요. 네. 저도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 가뭄이 되게 심했다는 뉴스는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딱히 해결됐다는 뉴스는 생각해 보니까 예.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옛날부터 문제를 삼았던 게 저희가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털렸다라고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가뭄이 났다고 하지만은 4대강 사업처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그냥 막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계획이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물을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천 유지용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그 계획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낙동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가뭄